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워낙 좀 떠서 시작을 했었고, 그 결과 장중에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또 밀리는 그런 시장이 나왔는데, 오후장에 좀 더 회복을 하면서 또 플러스권 엊그저께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엊그저께 상승한 거를 그렇게 좀 양선을 쭉 뽑아줬으면 더 마음에 드는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자, 그래서 급락만 없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자, 지금 현재 상태는 그쵸, 어제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조금 불안하게 움직인 모습이 있었고요. 이 트럼프가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9.39% 정도, 9.4% 정도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러시아하고 사우디, 야, 니들은 좀 싸우지 마, 감산 좀 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푸틴이 미국도 감산을 하면 같이 감산을 할게. 그랬는데 트럼프가 어제는 우리 셰일 오일들 감산 안 할 거야, 우리. 그랬습니다. 나는 안 하고 니들만 해. 이런 거라서.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들 뉴스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죠.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도 좀 했었어요. 야, 이거 갖고 안 된다. 추가로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도 1조 달러 정도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좋다. 추가 부양책 좋지. 트럼프는 어떻게든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채권 경기를 좋게 해서 자기 치적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1조 달러 좋지. 근데 야, 지금 금리가 제로잖아. 제로 금리니까 자, 이때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 자, 1조 묶고 더블로 2조 이상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커들로 NEC 위원장은 한 4주에서 8주 정도 내에 미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스티브 무누신은 또 저 소규모 기업들 이런 쪽에 좀 힘들어 하니까요.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일부 경제 활동을 재개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거 트럼프가 여기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죠. 이 트럼프는 빨리 경제를 좋게 좀 해서 자, 이 자기 대선에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 요런 부분들은 좀 읽을 수 있을 거고요. 자, JP 모건 쪽에서는 또 미국 코로나 충격에서 V자 반등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 이런 분들도 많이 좀 엇갈려요. 그런데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조정이 기술적으로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22평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 이 선을 지금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요. 평상시보다 왜 더 중요하냐면 이게 돌아서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자,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자, 오늘도 일단 뉴스들은 좀 짚어봤고, 미국 시장 움직임 모습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우리 수급 짚어보고 그다음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거
보시면 어제 아시아 시장 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1.6% 올랐는데 중국이나 뭐 홍콩 뭐 이런 쪽은 다 2%대 정도 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대만이 뭐 한 1.8% 정도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는 조금 다른 여타 아시아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엊그저께도 생각해야죠. 엊그저께는 사실 얘네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3대 지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0.12%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0.16%, 나스닥이 0.3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뭐 요거는 미국 시장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약보합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8원 10전 정도 어제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1221원 20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돼 준다라면 이 외국인들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잦아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또 100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99.9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마이너스 한 0.38%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좀 간략하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봤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 분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제 상당히 좀 갭으로 급등해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급등해서 시작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예고는 됐었죠. 어제 뭐 장중에 보면 뭐 우리나라 장중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요거는 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지금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내지는 이번 주에 정점일 것이다, 요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엊그저께 엄청나게 7%대 급등한 거를 생각해 보면 어제 이렇게 급등 출발한 게 얼마나 강했던 건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요런 부분들, 이 뉴욕 쪽에서 신규 확진자 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있었는데, 또 그런 게 조금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에 좀 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죠. 재차 좀 반등을 하다가 오장 들어서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 이 미국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투자 판단에 굉장히 곤란함,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자, 그래서 뭐 일단 고점에서 조금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인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빨리 22평선 자체를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 감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뭐 급등해서 출발해서 지금 어제 뭐 하루 종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음선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죠. 뭐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욕구, 팔려는 에너지, 그런 게 조금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자체도 좀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로 그게 좀 매물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뭐 요렇게 미국 시장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조금 줄었어요. 자, 지금 뭐 엊그저께 8,400억 정도 순 매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순 매수가 있었지만 매수 규모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1,492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은 1,492억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은 하던지 그대로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엊그저께부터 요 외국인들이 조금 좀 이 뭐랄까 아침에는 조금 순매수로 잡혀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침에 순매수로 잡혔다가도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순매도로 돌아서서 뭐 몇천억씩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좀 그 강도는 좀 약해진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엊그저께 이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도와줬었죠.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어제는 연기금 쪽에서는 177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기관 전체로는 329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이 조금 좀 그래요. 자, 보시면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3,971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전 총리 관련 테마 요런 것들이 어제하고 그저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보다 저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개인들이 3,9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요런 것들은 조금 그 정치 테마주 쪽 이런 쪽으로 자금이 조금 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일정 부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개인들 4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3,971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 1,397억 매도, 기관 835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이 결론적으로 조금 팔긴 팔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 선물 시장에서는 참 재밌어요. 매도라고 다 같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라고 다 같은 매수가 아닙니다. 자, 이 미결작정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그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 외국인들이 어제 한 1725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순 매도를 했는데 이 미결작정 부분은 한 4000계약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야 시장 죽어 이러고 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샀던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 어제 일별 수급은 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콜도 마찬가지고 풋도 마찬가지고 자, 특별한 건 없었으니까 그냥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 대신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외국인들 지금 뭐 콜옵션 쪽은 특별하게 볼 거 없어요. 근데 풋옵션 쪽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이번 달에 줄잡아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풋 쪽에서만 뭐 한 천몇백억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3월 20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지금 용기 낼 때입니다. 자, 지금은 저도 주식 사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격도도 있었고요. 이 외국인들 풋옵션 수급을 좀 봤었어요. 자, 풋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풋 매수 포지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2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으니까 이들은 시장이 폭락을 하면 조 단위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 폭락을 원치 않을 거고, 오히려 여기서 수익이 나려면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니까, 뭐 시장은 만기 전에 뭐 상당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기 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부터 그냥 올라왔어요. 시장이 이때부터 그냥 막 올라오면서 1400에서 지금 18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뭐 400포인트까지는 안 되더라도 300포인트는 훨씬 넘게 올라왔죠. 지금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평가 차익이 1000억 수준은 훌쩍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뭐 풋 가격들이 전부 다 열토막씩 이렇게 났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억 정도, 1500억 이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평가 차익이. 자, 그러면 더 이상 시장을 위쪽으로 이렇게 견인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들은,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벌써 달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긋하게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외국인들은 그냥 시장을 관망해보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서 배우기도 어렵고 조금 배우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워낙 위험 부담이 크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 수급 정도는 볼 줄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확 떠서 시작했죠. 확 떠서 시작했다가 오전 내내 줄줄줄줄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 재차 미국 쪽이죠. 이 나스닥 선물이나 다우, S&P 500 선물들 요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야, 오늘 저녁에 미국장 또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오후장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자, 아침에 있었던 이 고점을 돌파는 시키지 못하고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장중에 조금 반등은 나오긴 나왔지만 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치고 갈 에너지 자체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22평선 자체를 조금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자, 하락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졌죠. 완만해졌는데 여기서 이거를 깨면 안 됩니다. 22평선을 재차 하향 돌파를 해버리면 조금 곤란해요. 조금 곤란하고, 자, 조정을 받더라도 이 22평선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향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조금 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전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게 신용장구고요. 아래에 있는 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자, 이 고객 예탁금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받쳐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신용장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갖고 투자하는 거죠. 자, 신용장구가 여기서 10조 이상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는 한 1조 가까이 그렇게 됐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다들 사망하셨죠. 자, 여기서 신용 매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400포인트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반대 매매 다 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 털리고 만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싹 다 털렸는데요. 자, 신용 물량이 한 6조 정도까지도 떨어졌습니다. 6조 초반대까지도 좀 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신용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 옵션 만기죠. 자, 이 옵션 만기 전에 주가가 조금 안 좋았다라면 저는 내일 만기를 굉장히 좋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드렸듯이 이 외국인들 품매도가 뭐 2천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벌써 이 외국인들은 목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들이 시장을 위쪽으로 뭐 이렇게 좀 들어올리고 내지는 안 빠지게 뭐 억지로 좀 붙잡고 그런 행동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죠. 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나스닥 선물이에요. 자, 나스닥 선물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나스닥 선물은 뭐 약보합 정도 돼 있습니다. 한 6포인트 정도, 뭐 약보합 정도, 그냥 약보합, 강보합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런 거에 의해서 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색깔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도 저 미국 쪽 선물 쪽들 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으면 좋은데 아마 우리 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요런 부분들을 나스닥 선물들을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 보시고요. 장중에 수급 좀 잘 보시고 뭐 그렇게 한다라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나스닥 선물이 또 뭐 조금 밀린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상당 부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이평선 자체를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좀 매도하려는 그런 물량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니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